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막히는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사의 카드론마저 신용대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로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건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이 너무 급한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대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차주가 그걸 담보로 급하게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급전 대출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한 5%대, 그리고 높게는 거의 19%, 20%까지 육박하는 그런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반 서민들이 엄두를 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한 플랫폼사에 따르면은 최근 들어서 1,318만 건이나 조회가 되는 상당히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출 규제가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자체는 막는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이제 막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6억 원으로 이게 제한이 걸린다든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 3천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 그런 거래의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자담대를 아마도 좋아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억 원 대출 제한한 것, 이건 부동산 대책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자, 이 내용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규제를 매우 강조를 했었죠.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공급 대책도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엇갈리죠. 집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자,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방법이 많이 남아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시장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후속 조치로. 거기다가 공급 대책은 말이 공급 대책이지 이렇게 대출 규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다 규제들인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이 됐던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토지 보상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다든지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위헌성 논란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을 사고 팔므로써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익, 이것을 규제하겠다. 즉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음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일부 대도시권의 표심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다 할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풍선 효과 때문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대출 옥죄기 결정에 서울의 집값이 살짝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풍선 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이 과연 유지될지도 관심이고요. 이러다가 결국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결국엔 또 잡지 못하고 급격하게 부동산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존에 이 세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조는 뭐 여전히 유지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 방식을 지금 구사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나 민주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신도시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미 기존에 준비되고 있었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지금 도심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토지들도 충분히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제 빠르게 하려면은 이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다가 지금 방향을 맞추고 한번 보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가 아니라 가수요, 특히 이게 투기성 가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풍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